네, 안녕하세요. 뵙게 돼서 또 반갑습니다. 바쁘실 텐데 멀리까지 와서 감사드리고요. 네,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 기준금리가 떨어질 때 시스템 붕괴가 나왔던 사례가 많은데 내년쯤이 미국 기준금리를 내릴 때 폭락장이 올 수도 있다고 판단하시는데요. 네, 저는 폭락장 한번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물가 상승이 떨어지고 아까 물가 상승이 떨어질 때 금리도 동시에 떨어졌었죠. 제가 그림 보여드린 것처럼. 네, 그리고 주가도 같이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논쟁거리가 이거예요. 네, 저는 올 4분기 내년 가면서 금리가 떨어질 텐데요. 지금 여러분이 이제 집값이 금리가 올라서 떨어진다고 그랬죠. 금리가 떨어진다면 또 집값이 오른다는 추정이 나올 거예요. 네, 그런데 자산 가격을 결정하는 건 금리뿐만 아니라 뭐라는 거죠? 경기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금리보다 물가보다는 경기가 자산 가격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2008년에 미국 물가 상승률 낮아지고 금리 떨어지고 주가도 떨어졌다. 제가 그런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네, 그런 모습이 내년 상반기 내 미국 시장에서 네, 나타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위안화 적정 수준은 얼마로 보시나요? 1달러에 6.97인데요. 중국 위안화 저는 내년에는 조금 떨어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6.7 정도까지요. 네.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위안화 가치는 오를 거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저 월간 경제 전망 자료 보냈죠. 거기 보면은 전 세계 블룸버그 컨센서스를 다 적어서 보냈는데요. 혹시 수치가 적어가지고 안 보였습니까? 네, 거기서요. 여러분이 그 환율을 한번 보십시오. 블룸버그 컨센서스 환율도 뭐냐면 내년에는 유로와 엔, 이안 모든 통화가 다 강세거든요. 네, 달러에 비해서. 그럼 올해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일 거라는 겁니다. 네. 환율 측면에서는 내년에는 달러 약세고 모든 통화가 강세, 올해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 다음에 선행은 떨어지는데 동행지 순환 변동치는 4월부터 오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선행지수와 동행지 순환 변동치 차이가요. 어떤 때는 1개월도 되고 어떤 때는 8개월도 되고 어떤 때는 19개월 된 적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차이는 시기보다 다른데요. 네, 그런데 선행지수를 아주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를 구성하는 산업 생산, 뭐 강공업 생산 이런 것들이 최근에 들어와서 다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네, 7월까지 올랐는데 8월부터 9월 가면서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이제 경기가 수축 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은 미 국채 매각이 증시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동안 미국 중국 관계가 굉장히 좋았죠. 중국이 2001년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하고요. 네, 작년까지 5조 8천억 달러를 중국이 미국에서 벌었거든요. 그 돈 가지고 2013년 무렵에는 한 1조 2,700억 달러 미 국채를 사줬어요.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중국이 물건도 싸게 생산을 올마트에 공급해주고 그다음에 국채 사가지고 미 금리를 낮춰주니까 주가 오르고 집값 오르니까 미국 사람들 굉장히 좋았죠. 근데 중국이 계속 국채를 줄이고 있어요. 네. 지난 7월 보니까요. 이제 1조 달러 미만으로 줄어들었더라고요. 여러분 자료에 제가 드린 자료에 최근 통계 다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는데 한 9,850억 달러인가 정도 될 거예요. 지금 계속 줄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분 질문한 거는 그거를 팔아버렸을 때 어떻게 되느냐. 과연 팔 수가 있을 것인가. 쉽지는 않을 텐데요. 근데 그래야면 앨리슨 교수 예정된 전쟁 그 시나리오 보면요. 한다고 나와 있어 시나리오가. 네, 등산핑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창문을 열면 신선한 공기가 많이 들어오지만 파리도 들어온다. 우리가 어떤 행동했을 때 긍정적, 부정적 양면호가 있죠.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를 포함한 금융과학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미 국채를 일시적으로 팔아봤을 때 미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고 자기네 위안화 가치를 올리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 짓을 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일시적으로 미 국채 가격 폭락, 금리 급등이라는 거죠. 달러 가치 폭락, 미 주가 폭락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유튜브 방송이 있는데 네 사람이 그 토론을 했는데요. 저 내년 미 국채 수익률이 7%까지 올라가고 S&P 500이 1800까지도 떨어진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어떤 경우에 그런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중국이 미 국채를 팔면 그런 경우가 발생했죠.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는 안 하고 미국 경제가 그만큼 심각하다. 그러면서 S&P 500 1800을 시켜주던데요. 그거는 중국이 미 국채를 팔아버리면 그런 일이 현실화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국도 어떻겠습니까? 국채 팔아버리면 엄청난 손실을 보죠. 쉽게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 정말 두려운 거는요. 제가 여러분한테 네이달리오 글 한번 읽어보시라고 카톡에다 올려놨는데 네이달리오라는 사람이 최근에 미중 이염지수를 작성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 이 사람이 과거 1차, 2차 세계대전 각국의 주요 전쟁했을 때 그 이염지수를 만들었는데요. 그 지금 미중 관계 이염지수가 거기에 접근해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걱정이 좀 되긴 돼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 어려운 시기가 올 거라 이렇게 전망하면요. 이상하게 어려운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가 2019년에 책을 냈었거든요. 2020년에 그때 코스피가 2200, 2300 갔을 때 1600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투자한 미래 물론 공개였습니다만 그 책을 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가지고 코스피 1600이 아니라 1490까지가 떨어졌죠. 그리고 2020년 상반기에 전 세계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 침체에 빠졌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모델 수치들이에요. 올 연말, 내년 초 정말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네이달리오 그런 거 분석을 보면서 혹시라도 그런 사건이 이런 식으로 한번 상상해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내년 2월까지 주식을 사야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는 시기를 조금 미뤄달라는 겁니다. 올 연말보다는 내년 1분기까지 한 30% 정도는 올 연말에 사셔도 되는데 70% 정도는 좀 기다리셨다가 내년 연말에 내년 1분기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한국 무역 수지 사상 최대 적자고요. 근데 경상수지가 오늘 보니까 8월 달에 10억 달러로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경상수지가 코스피에 한 5개월 정도 선행해요. 경상수지가 8월 달에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내년 초에 주가가 별로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주가에 선행하는 모든 변수 찾아보면요. 내년 초는 안 좋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경상수지는 적자는 안 날 겁니다. 한국은행이 올해도 내년에도 한 380억 달러 안팎 경상수 흑자가 난다는데요. 경상수 흑자가 나는 이유는 무역 수지는 적자 나지만은 우리가 98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경상수 흑자가 지속적으로 흑자가 났거든요. 그 돈 가지고 우리가 뭐 했습니까? 미국 주식 사고 채권 샀어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 채권 사놓으니까 다른 나라 주식 채권 사놓으니까 어떻습니까? 매년 배당 소득이 들어오고요. 매년 이자 소득이 들어요. 작년에 배당 소득이 100억 달러, 이자 소득이 100억 달러. 그러니까 그런 투자 소득 수지가 200억 달러 안팎 들어오니까 경상수지가 적자는 안 날 겁니다. 그런데 경상수지가 코스피 한 5개월 정도 선행하는데요. 올 8월 달 경상수지가 10억 달러 급격하게 줄어든 것 보니까 내년 초는 역시 주식은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리와 원화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금리 다시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잠재 성장률인데요. 내년에 제가 1.8% 성장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9개 IB들 전망치 평균 보니까 1.7%예요. 올해보다 성장률이 훨씬 낮다는 거죠. 근데 성장률이 이렇게 낮게 전망하면 실제치는 그것보다 더 낮게 나오거든요. 내년에 우리 경제가 1.8% 성장하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경제 성장이 낮아지면 어떻게 금리가 오르겠어요? 경제 성장이 낮으면 수요가 위축돼가지고
물가 상승도 낮아집니다. 예, 그래서 내년에 금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원화 전망은 달러에 따라 달라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는 달러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원화 가치는 오를 수가 있다. 근데 오늘 저 강원국 작가하고 박세익 전무하고 방송하면서 이들이 과거 분석해 보니까 환율이 1250원 넘었다가 1250 밑으로 떨어질 때 이때 주식을 사면 수익률이 많이 났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환율이 뭐 1480원인데 지금 주식 사시면 어떻다는 겁니까? 내년에 환율이 1250원 밑으로 떨어지고 수익을 낼 수가 있다. 그런 거 과거 통계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내년에 환율이 정도의 차이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또 뭐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면은 제가 또 토요일 날 대답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